체인소맨 일부에서 콴시와 합을 겨뤘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퇴장했던 요시다 히로부미. 아직 고등학생임에도 데브런터 업계에선 엘리트로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2부에선 공안에 합류한 채로 모습을 다시 비췄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체인소맨 이야기 요시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속 민간업체 공안 제4동 고등학교 계약 악마 문어의 악마. 요시다는 큰 키와 수려한 외모를 가진 미남으로 앞머리가 눈을 약간 덮을 만큼 내려오고 살짝 보랏빛이 도는 흑발을 지녔습니다. 동공에 생기가 없는 특유의 검은 눈이 젊은 시절의 키시베를 연상시키곤 하는데요. 요시다는 오른쪽 입가 아래에 점이 있고 왼쪽 귀에 6개의 검은색 피어싱이 특징입니다. 일부에서 잠시 등장한 뒤로 활약이 없었음에도 잘생긴 외모 덕분인지 많은 인기를 보유해 두 차례에 걸친 인기투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요시다는 2부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작가의 코멘트와 마침 아키가 퇴장한 정계가 맞물리면서 아키를 잇는 주연으로 승격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다는 2부에 들어서면서 매 에피소드마다 개근하게 됩니다. 1부에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며 담배를 사양했고 2부에선 제4동 고등학교로 전학갔음을 통해 본인이 고등학생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요시다의 명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90년대 말임을 감안하면 휴대전화는 상당한 고가의 물건일 텐데 아사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걸 보더니 요즘 고등학생은 휴대전화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했으면서 정작 고등학생이라는 본인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인임에도 고등학생으로 위장했던 후미코가 사실 요시다의 공안 후배였음이 밝혀지면서 요시다 역시 위장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덴지가 본격적으로 노려지는 자객편에서 요시다는 민간 데브런터로 등장합니다. 한창 파워가 코베니의 차로 미국의 헌터를 들이받으면서 난장판이었을 때 요시다는 미국에서 온 삼형제 중 둘째를 즉시 살해하곤 살해 현장을 보고 구토하던 막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딱히 요주의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마저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 콴시와의 전투에서 문어의 먹물로 은신한 뒤 기습을 시도했지만 반격당해 쓰러졌고 콴시와 키시베의 협상 테이블 이후 미국 킬러 막내의 난입으로 전투가 재개되었을 때 요시다는 콴시에게 리벤지 매치를 요청합니다. 무력하게 당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콴시와 접전을 벌였을 만큼 선전했는데 결국 콴시에게 창밖으로 던져지면서 문어의 악마 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그 덕에 지옥에 끌려가는 참사를 면하게 됐고 요시다는 키시베와 함께 문어 다리 위에 앉아 몰려오는 인형들을 태연하게 처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요시다는 마키마의 목적 일부를 간파했지만 기말고사가 바쁘다며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후 덴지와 콴시가 산타클로스를 무력화했을 때 마키마가 콴시를 처분하기 위해 등장하면서 요시다는 키시베와 함께 두 눈을 가린 채 동행합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2부의 주연인 미타카 아사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으로 등장합니다. 아사와 몸을 공유하는 전쟁의 악마 요루가 정보를 얻고자 요시다에게 접근해 고백했는데 요시다는 아사의 얼굴에 갑자기 생긴 흉터를 보더니 무기인간의 트리거 같은 부류로 짐작하곤 거절합니다. 이후 인터뷰하고 있던 덴지를 발견하곤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 덴지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체인소맨 활동을 그만두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인기인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덴지가 거절하자 차마 뭐라 반박하지 못한 채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요시다는 덴지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덴지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침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덴지에게 아사를 소개해줬으나 아사가 덴지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정의의 악마와 계약한 유우코가 폭주했을 때
덴지가 변신한 채 한 여학생을 구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 하자 요시다는 촉수로 덴지를 강제로 데려옵니다. 이후 덴지와 아사가 데이트하던 중 영혼의 악마가 지배하는 아쿠아리움에 갇히게 되었고, 덴지의 감시를 위해 근처에 있던 요시다도 휘말립니다. 요시다에게도 탈출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그때 아사가 수족관을 통째로 무기로 변환하면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자 요시다는 문어로 영혼의 악마의 팔을 붙잡고 터뜨립니다. 그러곤 요루가 영혼의 악마를 토벌했을 때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보던 키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사건 이후 요시다는 따로 아사를 호출하더니 더는 덴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한 카페에서 키가를 신문하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키가는 이미 약 40초 전에 한 악마가 동부 지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악마는 근원적 공포의 악마인 나카의 악마였고, 나카의 악마의 등장으로 요시다는 자연스럽게 퇴장합니다. 이후 나카의 악마 사건이 마무리되자 공하는 나유타와 덴지를 포박합니다. 이유는 체인소맨 교회 세력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었는데, 요시다는 체인소맨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나유타를 죽일 수밖에 없다며 부디 인간으로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덴지가 체인소맨과 나유타 모두 가지겠다고 우기자 늘 마이페이스였던 요시다가 인상을 쓸 정도로 격분했는데, 다행히 덴지가 어느 정도 요시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체인소맨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다는 덴지에게 호위로 후미코를 붙여주고, 체인소맨 교회의 홍보로 아사의 정체가 퍼지면서 아사의 집 앞에서 투항을 권고합니다. 아사가 집 전체를 무기로 만들어 탈출을 시도하자 요시다는 그보다 빠르게 아사의 오른팔을 베어내더니 자신의 충고를 지켜줬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악마의 힘이 강화되었는지 아사가 손을 쓰지 않고도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위험을 느낀 요시다는 신속히 이탈합니다. 한편 그 사이 바르엠이 계속해서 덴지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덴지가 체인소맨으로 변해 한바탕 날뛰었고, 쓰러진 덴지는 공안 수용센터로 이송됩니다. 요시다는 덴지가 체인소맨이 되는 선택을 했으니 자신이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며 덴지를 마취주사로 재웁니다. 이후 덴지는 전신이 토막난 채 악마 수용센터로 이송되었으나 아사 일행의 활약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바르엠의 분탕으로 끝내 덴지가 이성을 놓아버리면서 포지타가 강림합니다. 이때 요시다도 공안 측으로 참전했는데 문어의 악마와 함께 포지타에게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창 포지타와 노아의 악마가 진전없는 싸움을 하던 중 노아의 세계에서 요시다가 토해져 나오게 됩니다. 요시다는 덴지와 힘을 합쳐 계획을 꾸민 뒤 노아에게서 불가침 계약을 받아내면서 노아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현세로 돌아온 요시다는 공안의 최종 목적이 요루로 하여금 체인소맨을 무기로 삼게 해 죽음의 악마를 저지하는 것임을 밝혔고, 덴지가 얌전히 요루의 무기가 되어준다면 자신들을 죽여도 좋다며 총을 건넵니다. 그러자 덴지는 일말의 주저없이 총을 겨눴는데, 사실 요시다는 덴지가 용서해주리라 생각하고 탄창이 빈 총을 내밀었음이 밝혀집니다. 직후 요루가 덴지를 끌고 가자 요시다는 따로 키가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지만 문화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거절당합니다. 요시다는 마지막 방법으로 학교에 있던 덴지를 방문해 덴지에게 피자와 마실 것을 대접하며 덕분에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를 표하더니 스스로 폭발에 휘말리면서 사망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바르엠이 등장하더니 요시다의 시신을 불태우며 확인사살하자 이번에도 덴지의 주도권이 포지타에게 넘어가면서 어느 의미론 요시다의 희생이 헛되진 않았습니다. 요시다는 이미 업계에서 입지를 다진 엘리트 헌터였는데 2부에서 그의 전학이 알려졌을 땐 데브런터부 내에서 먼저 소문이 퍼졌을 정도였습니다. 1부 시점에선 민간업체 소속 헌터였음에도 이미 키시베와 안면이 있었을 뿐 아니라 마키마나 산타클로스의 신상 정보는 공공연하게 오픈된 정보까진 아니었을 텐데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2부에서 무기 인간들과 보세 마인, 요루, 사무라이 소드까지 전원을 순식간에 압살했던 콴시를 상대로 요시다는 어느 정도 공방을 주고받았으며 콴시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에도 성공했을 만큼 뛰어난 격투술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작중 콴시의 일방적인 학살이 아닌 전투를 성립시켰던 인물이 몇이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엘리트라 불릴만한 헌터였습니다. 요시다는 문어의 악마와 계약했습니다. 손으로 특정 제스처를 취한 뒤 문어를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발동되는 식인데 마키마의 도청을 피하기 위한 주변 정찰부터 촉수를 활용한 후려치기나 포획 및 구출, 먹물을 통한 시야 차단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양권에서 문어는 공포의 대상보단 식재료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의외로 서구권에선 문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 생물을 생리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어 크라켄이나 크툴루 같은 괴물로 창작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꽤 강력한 악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엔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문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대가로 후미코의 심장을 주겠다고 하자 처음으로 문어의 얼굴이 등장해 집어삼킨 것을 보면 대가에 비례한 능력이 발현하는 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시다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장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지불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부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2부에) 들어서면서 덴지의 감시역으로 비중이 늘어났던 요시다. 요시다 본인의 전투력도 출중하지만 노화의 악마를 낚아먹는 계략을 취했던 만큼 지능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중에 비해 제대로 된 서사를 보여주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퇴장한 것이 유독 아쉬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